돈 많은 사람이 타는 문은 앞문? 맞아요. 돈 많은 사람은 문은 앞문으로 가고 돈 없는 사람은 뒷문으로 타는데 이게 억울한 게 앞문하고 뒷문을 동시에 예방하면 좋은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 좋아하시는 거침없는 장미 씨를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입니다. 네, 요즘에 아주 제 채널에서 가장 인기 많은 아닙니다.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또 너무 좋아해 주시고 너무 많은 사랑을 주시니까 제가 요즘 기분이 좋아요. 아니 무엇보다도 일단은 장미 씨가 북한에서 좀 다양하게 또 살아봤고 저는 온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맞아요. 최근에 북한 소식을 구독자님들께도 뭔가 좀 최근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 같아서 그니까요. 저도 듣고 있었고 혹시라도 뭐 궁금하시거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제가 구독자분들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들으셨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네.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만 딱 캡처해서 네. 장미 씨에게 전달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궁금한 이야기는 저번에 언젠가 제가 장미 씨한테 들었는데 북한의 교통이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해서 교통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여기 와서도 또 이용해봤을 테고 맞아요. 북한에는 제가 있을 때는 무궤도 전차 근데 그 무궤도 전차가 아직도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직 다니고 있어요. 언니도 알다시피 북한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전기 사정이에요. 그렇죠. 그 전기 문제하고는 타협을 안 해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운송수단이 자전거예요. 집집마다 자전거가 서너 대씩 있는 거예요. 사람 개수만큼 자전거가 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자전거 있다. 돈이 많아도 자전거 있다. 자전거는 무조건 있어요. 무궤도 전차에 대해서 마저 얘기를 할 건데 예전에는 정말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다가 그 다음에 돈벌이 수단으로 어떻게 이용이 됐냐면 100원을 내면 앞문으로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버스에서? 문이 두 개 있잖아요. 앞문과 뒷문이 있어요. 앞문은 타는 사람을 위한 문이고 뒷문은 내리는 사람을 위한 문이에요. 근데 북한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타는 문은 앞문? 맞아요. 돈 많은 사람은 문은 앞문으로 가고 돈 없는 사람은 뒷문으로 타는데 이게 억울한 게 앞문하고 뒷문을 동시에 개방하면 좋은데 앞문을 먼저 개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늦게 와도 먼저 쭉 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리를 다 차지했어요. 탈 자리가 없어. 그러면 뒤에서 아무리 2시간 전부터 기다려도 뒷문 개방 안 하고 바로 버스가 출발해요. 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계속 타는 문만 열어놓으면 그 돈 많은 사람들만 그냥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런 재미인 거죠, 언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재미인 거죠. 그리고 버스도 택시처럼 도로 위에서 세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앞문으로 타는 건 100원이라고 했잖아요. 버스에서 세우는 건 500원이에요, 또. 가다가 세우면? 네, 버스가 가는 걸 택시처럼 손을 이렇게 흔들어요. 그럼 버스가 쭉 서요. 앞문이 쭉 열리죠. 그러면 돈 더 내고 500원을 내면서 앞문으로 타는 거죠. 아니 근데 그 버스가 그렇게 돌아가는 그 버스가 그 정권에서 허락한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아마 거예요? 이게 정부에서 허락을 한 건데 솔직히 이걸 운영하는 건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든 별로 이제는 상관을 안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한 달에 얼마씩 이만한 계획을 해라. 그 계획만 완수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도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2만 불을 벌었으면 거기서 10,000불만 뭐 정부에서 줘라 이러면은 아유 언니 2만 불을 벌었으면 정부는 22,000불을 불러요. 그래서 타협을 해가지고 19,800불을 내고 200불을 영치내는 거죠. 우리는 세금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세부담이라고 해요. 거기서도 세부담이라고 해요? 세외부담. 세외부담? 그런 단어를 써요? 단어 사자성구가 있어요. 세외부담. 그 명목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자금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그 자금을 어떻게 만드냐 나는 그게 늘 궁금했는데 지금 장미 씨 이야기를 들으니까 장사는 하게 하되 그 장사해서 번 돈의 얼마를 무조건 정부에다가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대충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만 불이 수익이 나겠다. 예를 들어서 2만 불이 수익이 나겠다고 하면 이것도 돈을 가져가는 데서는 와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칼같이 하는지 22,000불을 불러가지고 조정의 시간을 거쳐서 19,800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가져가는 데서는 애누리도 없고 양보도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한 정부가 아직까지 건재해 있는 이유가 백성들이 피땀을 빨아가지고 건재해 있는 거예요. 많은 구독자님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아니 저렇게 고립시키고 저렇게 배급도 안 주는데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저게 유지되는지 궁금하다. 참 희한하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세외 부담으로 계속 가져가는데 이게 공식 속상 뭐 이게 세금이다 해가지고 가져가는 돈보다 엄청나니까 세금은 언니 유초할 수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얼마 내는지 알잖아요. 응. 근데 이거는 시도 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튀어나오는 게 차라리 한 달에 얼마씩 내라봤으면 좋겠다. 이거는 시도 때도 없이 돈을 내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너무 힘들다 진짜 이러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등에다가 빨대를 꽂고 쪽쪽 빨아. 그렇죠. 건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번다는 걸 아는데 노임을 안 주잖아요. 노임을 안 주고 본인들이 알아서 그 노임을 충당해야 되며 플러스 국가의 계획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살짝 그런 상황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사회주의사에서 그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눈 감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돈을 받아야 되니까.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진짜 흡혈귀한테 피를 빨리면서 살아가요. 반대로 그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북한 주민들이 그 돈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좀 놀랍고. 근데 이것도 언니 10분에 한 대씩 20분에 한 대씩 오는 게 아니라 30분 막 지요 1시간 2시간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너무 질리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시간이. 그래서 출연하는 게 택시예요. 근데 생각보다 택시 사업이 엄청 잘 됐던 거예요. 요만한 거리를 가도 막 10위안. 북한에서 10위안이면 엄청 비싼 돈이거든요. 구역 하나 넘어가는데 10위안이에요, 언니. 근데 그렇게 해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많다 보니까 그 대체 수단으로 나온 게 지금 버스. 한국에서 다니는 유료로 다니는 버스 있잖아요. 그 버스가 출연을 한 거예요. 트롤리 버스 말고 기름으로 다니는 버스가 출연을 한 거예요. 이 버스는 500원을 받아요. 아예 북한 돈으로? 북한 돈으로 500원. 근데 수남을 넘어간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넘어간다고 하면 1,000원을 받아요. 그래서 뭐 포항까지 가실 분 하면 네, 저 포항까지 가실 거예요 하면 그 뒷문이 열리는 좌석에 쭉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절반으로 나눠가지고 단거리로 갈 사람, 장거리로 갈 사람을 나누는 거예요. 네. 그렇게 태워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빨리빨리 다니니까. 몇 분에 한 번씩 와요? 15분, 20분에 한 대씩은 와요. 그럼 그 정도, 청진 시내는 최소한 그 정도 버스가 오류가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하고 달리 이게 버스가 나온 지가 1년 반, 2년밖에 안 됐거든요. 아까 제가 탈북한 기준 2019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자전거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이게 점점 저물어가고 아직도 물론 자전거가 교통수단이긴 하지만 버스도 출연을 해가지고 그래도 사람들이 다니는 데 있어서 많이 간편해졌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것도 역시 개인이 그 승인을 받고 움직이는 버스인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그 달마다 그 돈을 가져가면 되는. 그러면 북한 지하철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방에는 지하철도가 없고 평양에만 지하철도가 있어요. 네, 일단 스크린도어가 한국은 있지만 북한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승무원들이 쭉 일렬로 나란히 서 있어요. 차가 들어올 때마다 호루라기를 불거든요. 그러면 지하철도를 기다리기 위해서 쭉 줄 서 있던 사람들이 뒤로 한 걸음씩 밀려나요. 지하철에 딱 들어오니까. 네, 차가 들어올 때 진짜 바람을 쌩하니 일구면서 들어와요. 스크린 도어가 없으니까 그대로 그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4분에 한 번씩 차가 와요. 지하철이? 네. 4분에 한 번씩 시계바늘이 있는데 4분이 되면 지하철도가 이렇게 딱딱 와요. 그 전기가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지하철을 그렇게 다니는? 지하철은 공급을 해요. 하긴 그거 공급 안 하면은 평양이 망한 거나 같지. 그리고 그 북한 지하철이 러시아 지하철식을 모방해가지고 엄청 깊숙이 판 거 알죠? 이게 나중에 유사시에 방공호로 이용을 하려고 엄청 깊게 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들어가면 엄청 시원해요, 언니. 사실 한국은 에어컨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지하철도가 아니라도 그 어디에 들어가도 그 한여름에 건물 안에만 들어가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데 평양은 그게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양은 주로 양산을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너무 더우면 지하철도로 바로 들어가면 돼요.
우리나라 지하철 탈 때 어땠어요? 지하철 타고 일단 출퇴근하던데. 그러니까 스크린 도어가 있어서 신기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신기한 거는 너무 복잡한 거예요. 노선이 엄청 네, 노선이 엄청 복잡한 거예요. 북한은 단출해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어디로 가는 무슨 지하철도고 이거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양만 다니잖아요, 그분도. 당연하죠. 무조건 평양이죠. 근데 네, 여기 지방에는 없죠. 우리나라 지방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그런 거는 잘 되어 있어요. 진짜 지하철도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KTX도 있잖아요. 그러면 KTX 타면 그냥 지하철도를 탄 느낌이에요. 그 갭이 속도예요. 아. KTX는 시속 300으로 막 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하철은 시속 300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느낀 거는 북한에서는 그 너무 차이가 심한데 여기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차이가 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차나 지하철도나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디자인이 살짝 다를 뿐? 그래서 여기는 그냥 뭐 기차나 지하철도나 별다른 차이가 없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북한은 언니 기차랑 그 지하철도의 갭이 엄청 크거든요. 기차를 타면 언제 갈지 몰라요. 그 우리 지방 청진에서 평양까지 막 3박 4일 4박 5일 가거든요. 그리고 막 달리다가 전기가 끊겨요. 그러면 하루 종일 기다려. 북한은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기본적으로 기차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확 넘어가는 거고 말 그대로 여행으로 가는 걸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물론 맞아요. 출퇴근을 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북한은 반대로 지하철이 더 빠르고 기차가 더 빨라야 되는 기차가 느린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거 나왔잖아요. 어떤 거요? 그 내연기관차라고 불을 떼면서 가는 기차가 있어요. 증기기관차 아니에요? 맞죠. 근데 중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증기기관차가 불을 떼는 거예요. 불을 떼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시 돌아왔어요. 하도 연착되니까. 너무 연착되니까 그거 타면 저것도 하루 안에는 도착을 하거든요. 평양까지. 그러면 정시에 가요? 정시에 가죠. 왜냐면 불을 떼니까. 불을 떼니까 이거는 근데 좀 가격이 비싸요. 가격표는 또 다르고. 이쪽 일반 기차표는 14,000원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전기를 이거는 B100위안인데 112만 원이에요. 거의 10배 차이가 나요. 네. 10배 차이 이 돈을 지불하면서 진짜 과거로 가는 거죠. 과거의 그 내연기관차로 가는 거죠. 말도 안 돼. 더 비싼 돈을 내고 조선시대 돌아가가지고. 아니 근데 그래도 어쨌든 북한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도 내연기관차는 전기기관차는 언제 도착한다는 걸 딱 그걸 알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맞아요. 비싼 걸 지불해도 그 가치를 충분히 만드니까 그게 그렇죠. 참 합리적인 생각이네 북한 주민들. 비록 전기기관차는 하지만 맞아요. 여행 증명서는 발급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발급받아야죠. 여행 증명서는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게 도를 넘어갈 때만 발급을 받아야지 도 내에서 다닐 때는 발급 안 받아도 돼요. 그럼 그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분증만 있으면. 이게 여행 증명서가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평양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게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평양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승인번호라는 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승인번호에 내 이름, 나이, 그때 그 또 번호가 있어요. 그거를 뭐 조합해가지고 번호가 하나 만들어져요. 평양 올라가는 게 힘든데 미리 그 여행증명서를 받아다가 내가 가겠다고 하면 조합해가지고 이렇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장미 씨는 북한에서 자유를 사서 사용했더라고요. 저는 살 수도 없었는데 그나마 뇌물에도 주고 조금 그렇게 요즘은 많이 편안해졌어요. 요즘은 진짜 그것도 다 돈이에요. 돈이면 장땡이라는 세상에 왔어요. 북한은. 미친 거지. 이게 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해야 되는데 돈이 봐요. 없어도 안 여기는 되니까. 법치국가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법에 저촉되는 일을 했다. 물론 돈이 많아서 어느 정도의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그렇지만 이게 공식적으로는 안 되잖아. 공식적으로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여론화가 됐을 때 이게 말도 안 되거든요. 무조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북한은 아니거든요. 진짜 그 뇌물을 주고 그냥 엄청 그 법망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무법천지고 뇌물도 엄청 성하고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북한은 돈만 많으면 장땡입니다. 그 돈만 많으면 장땡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미친 소리로 들려. 미쳤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무서운 말이. 이게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그 상황이 지금 북한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조금 걱정되는 게 그런 사회에서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뭐든지 돈만 주면 된다라는 인식으로 살다 보면은 아빠가 그랬거든.
이게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봐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대기 번호를 해서 거기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빨리 돈 주라 그 앞에 가가지고 돈 주라 돈 줘야 되는 거야 계속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요. 북한 사람들 불법을 저질렀다고 하는 게 한국에 오면 정말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일들이 북한에서는 진행이 안 되니까 그게 불법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서는 다 불법인데 네. 북한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북한에서 그게 솔직히 걱정되고. 언니 그렇잖아. 여기서는 마음 먹으면 여행을 할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여행하겠다고 덜을 넘으면 불법이 되는 불법이니까? 거야. 여행 돈을 증명서. 내야 근데 여행 증명서를 기다리려면 한 달이 있어야 돼요. 아니 당장 나는 내일 모레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한 달 동안 어떻게 기다려요? 그렇지. 그리고 뭐 어떤 뭐 서류를 떼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는 뭐 센터에 가서 바로 서류를 떼면 되잖아요. 하루 종일 기다려요. 안 떼요. 다음 날에 오세요. 다음 날에 가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떼져요. 담배 한 각 쓱 내밀어요. 그러면 바로 좋습니다. 사인이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개념이 그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들이 다 말살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그게 북한 주민들은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회에서 너무 오래 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 장미 씨랑 얘기 나누다 보니까. I thought my life was sad.